네, 드디어 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 건설 시공학이죠. 건설 시공학은 첫 번째 문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문제 기다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61번째인데요. 석공사예요. 좋은 말로 돌공사입니다. 대리석 붙이기에 관한 틀린 것은 이 석공사의 대리석 붙이기 자체는요, 시공도 되지만 어디에 해당돼요? 바로 여섯 번째 과목 건설 안전기술에 해당되고요. 또 다섯 번째 과목 뭐가 돼요? 재료에 해당되죠. 보겠습니다. 대리석은요, 실내보다는 주로 외장역에만, 여러분의 식탁 좋은 집에 가야 돼. 이거는 가정집에는 아닌 일반 가정 가난한 집에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게 인조성인데, 진짜 괜찮은 사람 다 대리석이죠. 바로 여러분 식판이죠. 이거는 대리석은 좋지만 외장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로 써요? 내장용으로. 그래서 대리석은 어떻게 외부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답을 가르쳐 줬어요. 대리석 붙이기 연결 철문을 샵이라고 해요. 10에서 20번의 항동쇠선을 사용하죠. 항동이라는 건 뭐요? 구리 더하기 아연, 청동은 구리 더하기 주석입니다. 대리석 붙이기 최하단은 충격이 쉽게 파손되므로 반드시 완충제 또는 충진제를 넣죠. 넷째, 대리석은 시멘트 몰타를 붙이면 알칼리 성분이 변색 오염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아이고, 안 나오면 책임진다는 말을 많이 한 거. 흑막이 붕괴 원인 중 히빙이 뭐예요? 히빙과 보일링을 가면, 히빙은 우리가 일반 연한 점토에서, 보일링은 사질에서 파괴가 일어났다면, 또 이것은 히빙이니 히빙 파괴니 히빙만 들어가도 벌써 진행해야 하거든. 흙이 파괴된다,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파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 이거는 필기시험이지만 실기시험에 자꾸 이런 걸 물어요. 똑같으면 히빙 파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 흙막이 자체 내부와 외부에 어떻게 흙의 중량이 틀리는, 중량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히빙도 보일링 일어나요. 바로 내외부의 흙의 흙막이 중량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히빙이 일어나는데, 바로 히빙은 뭐요? 내부의 흙의 중량 차이가 가장 첫 번째 어디서 나느냐? 흙은 연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에 융기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 원인이 되겠고요. 뭐 방지 대책은 깊게 지방 계량, 소단, 하중 증가, 어스앵커, 표토, 하중을 감소시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바로 뭐가 된다? 히빙의 원인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3월 8일 날 6과목이 뭐예요? 바로 6과목에 105번으로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 재료, 뭐요? 건설 안전기술은 동일하게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63번입니다. 철골 구조 내하 피복이에요. 철골에 뺑기라 페인트 칠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페인트도 피복 방법이에요. 틀린 것은 했어요. 우리는 철골의 철제에다가요, 피복하는 방법은 조적 공법은 용접 철망을 부착하여 경량모드, 폴라이트모드, 플라스트 등을 바르는 방법이다. 근데 조적은 뭐요? 조적이라는 것은 백도를 쌓는 방법이죠. 그렇잖아. 근데 이게 말도 안 돼. 용접 철망을 부착, 벌써 틀렸어요. 둘째, 뿜칠 공법. 요사이 뿜칠은요, 정말 옛날은 페인트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몰타로가 쫙 뿜치는 거 봤죠? 뿜치고 철골 표면 접착제를 혼합한 내하 피복제를 뿜어서 내하 피복으로 맞습니다. 성형판 공법은 내하 단열성이 우수한 각종 성형판을 철골 주위에 접착제와 철물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붙이는 공법을 주로 기둥과 보여 내하 피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성형판 공법이 되겠습니다. 타설 공법은요, 아직 굳지 않는 경량 콘크리트. 왜? 경량이나 기포 콘크리트 다 뭐야? 가벼운 공법, 기포 콘크리트 자체에 뭘 한다? 구멍을 내 가지고 가볍게 만든 것이 기포 콘크리트. 강제 주위에 거푸집을 설치해 타설 철골을 내하 피부, 이런 방법. 근데 딱 나오면 조적이 용접처럼 경량 말이 안 돼 폴레드. 뭐 한다? 조적이라는 말 나오면 그냥 백도를 싸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놨어요. 타설 공법, 조적 공법, 바이오 백도를 쌓는 공법, 미장 공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장 공법, 뿜칠 공법, 성형 공법, 이런 내하 피복 공법은 6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다음 중 내하 피복 공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64번이에요. 64번이라는 것은요, CM 제도입니다. CM은요, 첫째 대리인형이 있어요. 이거는 CM 포피 방식이라고 엔리스크 방식 시공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건 길게 했는데, 이거 CM 제도는요, 대리인형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자의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대리인형이에요. 이걸 그래서 포피 방식이라고 하고, 시공자형은요, 엔리스크 방식의 공사 관리 능력에 사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것이 사실 CM 제도에 다 한 거예요. 근데 사문 보니까 뭐냐, 대리인형 방식은요,
독립된 공정밀 수급자, 공사관리자와 공사계약을 해야 된다. 여기 봐요. CM4P 방식은 시공자, 발주자의 대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3번이. 그 다음에 시공자형 방식은 CM 중에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CM, 바로 뭐예요? 시공자형 방식. 그래서 여기서는 CM 방식을 일명의 ACM이라고 이렇게 원칙주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둘 것은 CM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계속해서 했고요. 이것은 제가 기술서의 답안에 한 예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치갑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번 시험에 또 나옵니다. 역시 나오지만 또 특히 이거는 시공 파트에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디에서 나와? 지금은 시공하지만 6번째 육과목 건설안전기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푸집 콘크리트 치갑에 대한 수 옳은 것입니다. 묽은 콘크리트 치갑이 큰 것이 작다가 아니고 크다 해 틀렸죠. 온도가 낮을수록 치갑은 큽니다. 콘크리트 붕괴가 빠르면 치갑이에요. 근데 사실 콘크리트 빠르게 하기 때문에 뭐 붕괴 현상이 일어나죠. 답은 3번 맞고요. 강성이 클수록 치갑도 큽니다. 그래서 치갑에 영향을 준 건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수없이 여러 가지로 13가지를 모두 동원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 번쯤 때로는 강의를 듣고 읽고 또 이거는 어떻게 해? 가연도잖아. 뭐로 해라? 눈으로 해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최소한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3년치 보고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몇 년치? 10년치는 봐야만이 안전한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래요. 6번째입니다. 용접입니다. 철골 용접 의무, 용접부 내부 결합. 내부는 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우리 사람도 그렇죠. 여기 암덩어리가 뭐가 있는지 내부 결합 검출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서 빠르고 경제적에서 현장에서 수로한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기 검사를 가지고 뭐냐. 이거는 용어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초음파 검사는 바로 UT 검사, UT. 울트라 테스트이거든요. 울트라소닉 테스트라 그러는데 어제 제가 여기 이제 울트라소닉 하는데 UT라 그래요. 그냥 이거 다 쓰지 않고 초음파 검사하는 데 가봤는데 실제 이 가장 내부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초음파 검사 중에서 UT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완료의 비파기 검사법은 방사선 투하 검사, 초음파 검사 바로 이거죠. 기록성이 없고요. 5mm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검사 속도도 빠르고 복잡한 부위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빠르게 하는 게 뭐다? 초음파 검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번째입니다. 이거는요. 똑같아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굴삭기로 2시간 작업을 할 경우 작업량은 얼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작업량 계산은 Q 곱하기 C의 왕을 Q 곱하기 바로 3600 이렇게 해도 되죠. EKF 하는데 숫자도 바꾸지 않고요. 항상 영원히 88.7이라는 거.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문제밖에 안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봐요. 2006년 3월 5일이라고 또 나와도 역시 답은 몇 번? 3번이고 88.70이 될 것이다. 68번입니다. 흑마기 지지공법 중에서 수평버팀 공법이에요. 수평 장단점이 틀린 것은 수평 버팀대 공법은요. 토질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아 수평으로 하기 때문에. 둘째, 가설 구점이 적은 게 아니고 가설 구조기는 많아요. 토량 작업에 대한 능률이 어떻게 나빠요. 답이 보이잖아. 이렇게 단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설 구조 토양 작업 능률이 좋은 게 아니고 능률이 좋지 않습니다. 답은 벌써 틀렸네요. 인근 대지로 공사 후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가지 안 하고 강제를 전용함에 따라 재료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것이 흑마기 지지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뭐 수평 버팀대 공법. 그래서 여기서는 흑마기 오픈컨 공법 중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오픈컨 개복한다. 개착식 공법이라 하기도 하죠. 이걸 가지고. 이건 역시 우리 바로 6과목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역시 보충합수로 지지공법에 의한 것, 자립식, 버팀대식, 어스앤코, 타이로드, 구조방식의 H 파일, 강제 널말도, 지하연속표, 탑다운 방법 등도 우리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69번입니다. 터널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터널폼은요. 거푸집에 전용해서는 약 10회라 그러는데 10회 가지고는 안 되죠. 좀 이거는 무한대인데요. 최소한 몇 번이냐 그러면 이거는 터널폼에 대한 100회 이상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해설을 제가 모노셀 폼이고요. 그 다음에 트윈셀 폼 안 해놨고 여기는 어쨌든 제가요. 봐요. 거푸진 강석의 기계 시공 성역하고 가는 거 시공 정도 한 거 전용성이 증대했는데 10회로 정해준 것은 아니고 어쩌면 이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터널폼의 특징입니다.
노무절감, 공기단축, 백체, 슬래브, 일체화를 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터널폼이죠. 이거는 트윈셀과 모노셀이 그림으로도 제가 했습니다. 70번입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는요. 보강금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침하기 전에 배근한 후에 고정하죠. 맞죠? 블록의 살 두께가 작은 편이 아니고 블록 살은 반드시 어떻게 두꺼운 편을 위로 가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방블록은 창문턱 옆턱이 얼마? 200mm 이상 물리고요. 모서리 기둥은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쌓은 다음에 수평실을 해야 된다. 71번 가죠. 토공소형 기계로서요. 이건 어디에 시공에도 많이 나오죠. 역시 6과목이 나오죠. 흙을 깎으면서 동시에 기체 내에 담아 운반하고 깔기 작업을 겸할 수 있으면 작업거리가 답이 보여서 100에서 1500 정도의 중장거리용으로 쓰이는 것은 요 문제는요. 지금 이거는 2015년 3월 8일이지만요. 이 작업형 시험은 2015년 4월 26일 날 이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이 문제 답은 캐리올 스크래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퍼라는 건 흙을 깎으면서 동시에 기체에 담아 운반할 수 있고요. 100에서 1500 정도의 중거리용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스크래퍼. 이거는 2008년도 나왔지만 우리 교재 그림으로도 그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72번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중 구조보강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구조보강 공법은요. 바로 주입공법, 단면증대공법, 강제보강, 표면처리공법 어떻게 여러분 생각 몰라도 괜찮아요. 외부 형태만 표면을 보강하는 것이 표면처리. 답은 1번입니다. 표면처리는 뭐냐? 균형 발생 부위에 세멘트 페스트 등으로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이고요. 건조 수축증에 의한 미세한 균열 보수 공법이 바로 표면처리 공법. 구조적인 것은 주입공법, 이렇게 주입공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하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73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보이죠. 원가 구성하고 직접 공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는데 외주비, 노무비, 경비 이게 바로 뭐요? 직접 공사비고 여기 있네요. 재료비, 노무비, 외주 이게 직접 공사비.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는 바로 순수한 뭐요? 간접 경비에 또는 일반 관리비로 그냥 사용할 수 있죠. 여기 있잖아요. 총원가는 공사원가, 총원가에 일반 관리비가 포함돼. 이거는 순공사가 비라기보다는 이거는 간접 공사비 하나가 일반 관리비다. 74번입니다. 흙의 휴식각입니다. 흙의 휴식각은 자연경사기에 말 그대로 우리 산이나 뭐가 흙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죠. 휴식각에 대해서 틀리는 것이면 텃밭이 경사 휴식각이 얼마? 2배 정도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수변탁에서 휴식각은 모래 30에서 45도, 흙은 25에서 45도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요. 흙이 흘러내리면 자연 정지될 때 흙의 경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을 자연경사각 또는 휴식각이라고 한다. 넷째, 흙의 휴식각은 흙의 마찰력, 응집력, 관계되나 함수량과는 관계없는 게 관계가 있다. 틀렸어요. 그럼 답이 몇 번? 4번으로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도 표시했고요. 우리는 흙의 휴식각이 되겠습니다. 흙의 휴식각, 자연경사각, 또 다른 말로 안전하다 그래서 안식각,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콘크리트죠. 한중 콘크리트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중은요.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이 아니고 어떻게 추울 때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비빔 온도, 기상 조건,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소고기 먹어도 2+A라 이것도 바로 여러분의 AA 점수, 합격의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얘가 자꾸 AA를 주는 것 같아요. 비빔 온도, 기상 조건, 시공 조건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 돼. 이거는 시공이라보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이 더 많죠.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재료는 가열하는데 봐요. 물 또는 골재를 가야 돼. 어떠한 경우도 물을 가야 돼. 골재 가열하면 되는 조진다. 물 또는 골재를 가열 원칙으로 하는 말도 틀렸어요.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하여 골재 가열하면 안 돼요. 답은 틀렸고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5도씨 이상 한중이니까 그 다음 얼마? 2도씨 이상 미만으로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줄 게 있어요. 빙설이 호립된 동결 상태를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가열할 때는 뭐야? 물만 가열하지. 물모래는 0도씨야. 물모래 장가 10도씨인데 어쨌든 가열은 재료는 하지 않고 뭐만 한다? 물로 한다. 76번입니다. 철골 공사 중요. 현장에서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에 현장에서 페인트 칠하거나 이런 거를 도장이 필요하지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현장 용접을 했으니까 당연히 도장을 해야 되죠. 현장 재료 손상했으니까 안 보이게 해야 되죠. 조립상 표면 접합이 되는 표면 접합이 뭐예요?
조립상의 표면 접합이 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아니고 벌써 공장에서 다 해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운반 또 생긴 손상 부위, 현장에서 하는 것. 현장에서 하는 것은 매립되는 부분이라든지 표면 접합되는 거 안 하죠. 조립에 맞닿는 부분이고 착각하면 안 돼요. 표면 접합하는 것은 서로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고 맞닿는 면하고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77번입니다. 강말뚝이에요. 강제말뚝입니다. 강말뚝에 견디면 다져진 중간지층의 간통도 장점이 그렇지. 쇠말뚝이니까 중간지층이 간통이 가능합니다. 지지력이 크고 이음 자체도 안전하고 확실함으로 장척, 긴 말뚝에 적합한 것이 강제말뚝입니다. 상부구조와 결합도 용이합니다. 방부력이 뛰어난 내구성. 금속이 가장 나쁜 점이 뭐냐? 산소하고 부식되죠. 그죠? 이거는 방부력이 안 좋아. 반드시 도장을 하거나 도막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나 땅 속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방부력이 좋지 않는 것이 강제말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78번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일정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철근 콘크리트 일정 계획은요 반드시 요구 품질 정밀도 수준에 따라 틀리고 거푸직 존치기한 전용 횟수에 따라도 결정을 하고요. 시공상세도 근데 시공상세도는 벌써 이거 하기 전에 도면할 때 바로 공사 계획시에 작성해야죠. 강우, 강설, 바람 등도 역시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바람이 부거나 눈이 오거나 이거는 뭐예요? 철공사의 기본 얘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일정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79번째입니다. 철근 용접 이용 방식. 사실 이거는 캐드 웰딩이에요. 캐드는 뭡니까? 프로그래머해서 벌써 하는 거죠. 장점이 아닌 것은 캐드 방식은 실시간 육안 검사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캐드는 뭐냐? 컴퓨터 LED 디자인인데 컴퓨터가 인데 실시간 육안 검사 한다고 될 수도 해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틀렸어요. 기후 영향이죠. 하재 위험이 감소되고 각종 여러 가지 이형철도 가능하고요. 예열 냉각이 필요 없고 용접 시간이 간단하게 할 수 이게 바로 캐드 웰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벌써 80번이 왜? 신이 나서 하니까 여러분들 신나게 합격합니다. 콘크리트 진동 다짐에 진동기에 사용에 대한 설명. 진동기는요 가급하면 좋지만 너무 오래 닿으면 안 돼. 이건 반드시 수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철근에 닿으면 안 되죠. 보겠습니다. 진동이 될 수 있는 최대로 수직 방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묽은 반죽에서 진동 다짐은 별 효과가 없어요. 왜? 자체적으로 팍팍 늘어가는데 걔 진동기가 할 필요가 뭐 있노? 셋째, 진동기 효과는 봉어, 직경, 진동, 진폭에 따라 다르며 진동수가 큰 것일수록 당연히 다짐이 좋죠. 넷째, 진동기는 신속에 꽂아 신속에 빼면 신속에 꽂고 신속에 빼면 어떻게? 기공이 생겨버려. 항상 천천히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뽑아야 한다. 다 했나? 그러네요. 우리 어디 있다? 4-95에 있다는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네 번째 과목 80번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재료입니다. 우리 재료는 모든 곳에 쓰이지만 재료는 기억 용량이 많아야 돼. 재료는 외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눈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